예, 이항영의 뉴욕 앤 서울 MTN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 하면서 뉴욕 증시 상황 체크하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S&P 500은 뭐 3,000선 이미 넘어섰고요. 나스닥이 28,000을 돌파했는데 조금 과장된 얘기로 조금 더 오르면 이제 다우지수 뭐 3만 간다는 얘기 나오겠습니다. 네, 금요일 분위기가 좋았던 얘기부터 해주십시오. 네, 맞습니다. 네. S&P 500은 3,100을 지금 넘어선 상태고요. 다우지수는 28,000을 넘어섰습니다. 27,000 넘은 지 거래일수로 90일밖에 안 되게 넘어섰으니까요. 이제 뭐 결코 먼 숫자가 아닙니다. 꿈의 3만이라는 것 자체가요. 유가도 좀 올라갔고요. 금감은 소폭의 조정을 보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주식이라든가 위험 선호에 대한 대상이 되는 것은 좀 올랐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섹터로 보면 대부분의 섹터가 지난 금요일 날 다 올라갔고요. 특히 헬스케어 섹터가 올라간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달력으로 보면 4개월이 되겠고요. 날짜로 보면 거래일수로 보면 90여일 만에 사상 최고가를 돌파하면서 27,000원에서 했던 것이 28,000원 넘어서는 그런 모습을 잠시 보여드리겠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여지없이 이제 주시장에 대한 찬사 그리고 본인이 잘했다 뭐 이런 얘기 계속 하는 거가 되겠죠. 그리고 일자리가 계속 넘쳐나는 미국의 경제 성장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 일주일 전에 그런 얘기도 했었죠. 연준이 조금만 더 잘했으면 잘못된 일을 안 했으면 25% 더 올라갔을 텐데 뭐 아쉬움이 남을 수도 있겠습니다. 어찌됐건 S&P 500은 올해 들어서 22번째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1, 2주일에 한 번씩 지금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던 평균이 되겠고요. 다우지수는 11번째입니다. 사상 최고가요. 나스닥은 15번째 사상 최고가를 기록한 것이 큰 틀에서 모습이 되겠고요. 이렇게 올라간 것은 아마 뉴스 많이 다 보셨겠지만 미국과 중국 양쪽에서 모두 페이즈 1, 1단계 미중 간의 합의가 거의 뭐 되는 분위기로 가는 거죠. 물론 최종 사인은 양쪽의 정상이 하겠고 결심은 하겠지만 상당히 근접한 것으로 잇따라서 고위급 관료가 얘기한 것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미국과 중국의 협상에 계속 전쟁이라든가 협상이 날 때마다 계속 선봉에 서는 것들은 소재주, 산업주, 기술주 섹터가 크게 흔들거릴 수밖에 없겠는데요. 산업재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것이 캐터필러와 보잉입니다. 캐터필러가 1.4% 정도 올라갔고요. 보잉도 나름 반등 추세를 이어간 것이 시장의 특징이 되겠고요. 그것과 상관없이 여러분들 많이들 쓰시는 신고 다니는 나이키가 또 배당 인상을 11%의 배당 인상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다시 2%가 상승했고요. JP모건에서는 인터넷 주식 중에서 그 뭐 페이스북과 예를 들어서 아마존 이런 것과 구글과 더불어서요. 리프트를 탑픽으로 올리면서 리프트가 주가가 2% 정도 올라가는데 어떤 기여를 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공유 승차 업체 리프트요? 네, 맞습니다. 네네. 우버 리프트의 그 바로 리프트가 되겠고요. 특징 섹터는 보험주를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보험주나 헬스케어는 지금 내년도 선거 전에 가장 중심에 있는 이슈가 되는 거죠. 민주당에서는 쉽게 얘기해서 엘리자베스 워런 같은 경우에는 민간의 의료보험을 없애야 된다는 정도로 아주 강경한 발언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말도 안 된다는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약간의 병원과 보험사 간의 어떤 협약이라는 것들 이런 것들을 공개하라는 얘기했는데요. 어찌되었건 호재 인식하면서 주가가 5%는 올라가는 것이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이런 시장의 고공행진에 대해서 커멘트만 두 군데 설명드리면 스미스 캐피탈에서는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충만한 건 사실이지만 너무나 오랫동안 똑같은 뉴스가 흘러나오기 때문에 약간 지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제는 뭔가 좀 확실한 액션이 나와야 된다는 것들 좀 기대감을 내지 우려감을 같이 피력하고 있고요. US 뱅크 자산운용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 실적이라든가 경제 지표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많이 올라가 있고 무역 협상에 대한 것들이 기대감이 반영돼 있는데 시장은 약간은 과매수란 의견도 제시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경제 지표 나온 거 하나 소개해드리면 미국의 소매 판매가 역시 중요한 지표인데요. 생각보다는 좋게 나왔습니다. 0.2 전망이었는데 0.3% 전월 대비인데요. 그 와중에 자동차는 좀 좋아졌고 물론 이렇게 올라간 것이 유가 상승의 효과가 크겠고요. 여타 지금 고가 제품들, 전자제품이나 오프라인 의류, 가구점 가구 등은 오히려 전월 대비 감소한 것도 특징적인 모습이 되겠습니다. 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S&P 500이 사상 최고치를 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다우지수가 28,000으로 자리수를 바꿨기 때문에요. 앞으로 그러면 어디까지 갈 수 있을 것인가 나름 전망이 좀 나오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물론 기대감은 여전히 높지만 일단 이럴 때는 너무 흥분하기보다는 그냥
그냥 시장에 대해서는 겸손하게 시장을 바라보는 게 좀 맞다라는 생각. 뭐 한국도 마찬가지가 되겠는데요. 참고적으로 26,000에서 27,000까지는 372 거래일이 걸렸습니다. 물론 25,000에서 6,000까지는 불과 8일 만에 움직인 적도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말씀드렸다시피 거래일 수로 딱 90일 만에 돌파했습니다. 이번에 1000포인트 올라가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은 여러분들 다 예상하시겠지만 애플이 가장 큰 역할, 1000포인트 중에 430포인트를 한 회사가 담당을 했습니다. 거의 절반이었고요. 그 밖에 홈디포가 197포인트, 유나이트 테크놀로지가 122포인트, JP모건이 104포인트 정도의 역할을 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좀 많이 한 것 같지만 불과 78포인트밖에 역할을 못했습니다. 반면에 주가가 떨어진 것들, 맥도날드, 시스코, 엑선모빌, 심지어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비자 등도 마이너스 역할을 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되겠고, 여하튼 전체적으로 30개 중에서 8개 주식 정도는 마이너스가 났고요. 22개 정도가 주가를 끌어올렸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참고로 애플의 고공행진은 지난 금요일까지 또 거침없이 이어지면서요. 지금 270달러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그날 하루만요. 그날 하루에도 JP모건, 웨드부시, 파이퍼 제프리 등은 목표 주가를 무려 325달러까지 올리는 등 세 군데가 최소 목표 주가를 올려놨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목표 주가 평균 대비보다는 10% 정도 위에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시면 좋겠고요. 한 가지 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버크셔 해서웨이가 지분 중에서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것이 애플인데요. 소량이지만 75만 주 정도 주식을 팔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애플의 이제 자사주가 계속되면서 전체 발행 주식수는 이제 상당히 줄어들었는데 조금 줄어들면서 보유 지분은 오히려 7.42%에서 7.45%, 그러니까 애플 전체 지분 중에서 오히려 좀 늘어났고요. 참고적으로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것은 뱅가드고 두 번째가 버크셔 해서웨이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애플의 기세가 뭐 대단합니다. 이번 주 이제 실적 발표는 거의 다 끝나가기 때문에요. 이번 한 주는 지금 경제 지표나 어떤 걸 좀 봐야 됩니까? 네, 지난주에는 이제 말씀드렸던 소매 판매가 가장 중요한 지표였다 그러면 이번 주에는 그에 비해서는 좀 중요도가 떨어집니다. 다만 관심을 가질 만한 뉴스거리가 되는 것은 수요일 날 발표한 연준 의사록이에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했던 FOMC의 의사록이 공개되겠고요. 목요일 날 발표된 기존 주택 판매 정도가 관심거리가 되겠습니다. 실적 발표는 이제 S&P 500 기준으로 보면 460개 정도가 나왔기 때문에 거의 끝났고요. 이번 주에는 S&P 기준으로 보면 한 16개 정도 기업이 실적 발표 예정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이 유통회사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애플과 더불어서 이번에 1000포인트를 올려가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던 홈디포가 화요일 날 실적 발표입니다. 미국 시간 기준이 되겠고요. 수요일 날은 타깃입니다. 타깃은 월마트와 더불어서 그나마 아마존과 맞설 수 있는 기업으로 지금 분류되면서 사상적 효과를 가고 있는데요. 타깃이 발표가 있겠고요. 21일 날은 이번 주에는 거의 유일하게 IT 쪽입니다. 터보텍스라고 세무 계산하는 소프트웨어 쪽 기업인데요. 인투잇이 목요일 날 실적 발표하는 정도가 특징이 되겠습니다. 예. 우리는 3분기 실적이 이제 한 달 반이니까 11월 중순 이제 지난 15일까지 해서 공식적으로 마감이 됐는데 미국은 뭐 이 결산기도 좀 다른 기업도 많고 우리랑 좀 다르니까 실적 발표가 아직 조금 남아 있군요. 예. 네, 맞습니다. 예. 뉴욕앤서울 MTN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